전화만 오면 롱넘버, 노잉글리시 이러다 굶어 죽겠어 그냥. 내가 이래봬도 대학교 때 장학금도 받으면서 알바로 동생들 학비 다 대고 타업 2번 말아먹고도 회생해서 미국까지 온 돌멩이야. 영어가 뭐 대수라고 한번 개겨보지 뭐. 미국에 온 지 1년 반, 영어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놈이 미국에서 알바를 3군데나 다녀봤습니다. 지금 영어도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누가 나를 써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한인 사이트부터 뒤져봤어요. koreatown.com, 미주중앙일보, 9일란 같은 곳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구하는 자리더라고요. 식당 서빙이나 카운터 같은 건 영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한인 교회에서 만난 누님이 팁을 하나 줬어요. 한국 사이트만 보지 말고 미국 사이트도 봐봐요. 인디드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였는데 거기에 진짜 다양한 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은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영어로 설명도 되어 있고 자격증도 요구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No English Required 이런 표시가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도전한 게 오피스 빌딩 청소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일이었는데 영어 못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도 간단했어요. 매니저가 한국 분이셨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면접의 전부였어요. 첫날 일하러 갔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라티노 분들이었고 영어나 스페인어로 대화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제 일만 했어요. 청소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집 청소는 계속 해왔으니까요. 다만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한 층에 사무실이 20개씩 있으니까 시간 안에 다 끝내려면 꽤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다른 직원들도 저한테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영어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걸 봤나 봐요. 간단한 몸짓이나 표정으로도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야간 청소를 했는데 시간당 $15였어요. 한 달에 대략 $1200 정도 벌었죠. 처음 받은 페이체크를 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번 첫 번째 돈이었거든요. 야간 청소는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밤낮이 바뀌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잔병이 많이 걸려서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교민분을 통해서 Fulfillment Center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포장 작업이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박스에 넣는 일이었어요. 면접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신원 확인하고 약물 검사만 통과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영어 테스트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나이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어요. 일 자체는 단순했어요. 화면에 뜨는 상품 이미지하고 실제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적당한 크기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인하는 거예요. 말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만 속도가 중요했어요. 시간당 처리해야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느려서 걱정했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창고 일도 3개월 정도 했는데 좀 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텔 하우스키핑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구하게 된 계기가 좀 재미있어요. 딸과 함께 호텔에 갔다가 청소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호텔에서 사람 구하고 있는데 해보실라우 하고 제안해 주신 거예요. 면접은 하우스키핑 매니저와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한국말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빨리 일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 2가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바로 채용이었어요. 지금 이 일을 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하루에 보통 15개 방을 청소하는데 각 방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대로만 하면 돼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림도 있고 한번 익히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런 일들이 영어 실력과 크게 상관없었어요. 첫 번째로 청소일인데 오피스 빌딩, 호텔, 병원 청소 등 대부분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서 익히면 돼요.
손님이나 환자와 직접 대화할 일이 거의 없고요. 두 번째로 창고나 공장 일인데 아마존, 코스트코 같은 대형 창고나 식품 가공 공장. 라인 작업이 많아서 옆 사람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세 번째로 주방 보조인데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나 재료 준비하는 일. 홀 직원과 달리 손님 상대할 일이 없어서 영어 부담이 적어요. 마지막으로 배송이나 운전 일인데 우버나 음식 배달. 요즘은 앱으로 다 처리되니까 말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구직 사이트 활용한 방법들을 공유 드릴게요. 인디드닷컴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예요. 검색할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No English required 입력하고 검색. Entry level, no experience 조합 검색. Warehouse, cleaning, kitchen helper 같은 직종명 직접 검색. 지역명 part-time 검색 예시로 Los Angeles part-time. Craigslist는 지역별로 구인 정보가 많아요. Job 섹션에서 General Labor, Domestic, Hospitality 카테고리를 주로 봐주세요. ZipRecruiter는 Indeed 다음으로 많이 쓰는 사이트. Apply Now 버튼 하나로 쉽게 지원 가능해요. StaffUp은 임시직, 당일치기 일자리 전문 사이트. 급하게 일손 필요한 곳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외에 한인 커뮤니티로는 미주중앙일보 9일란, 코리아타운닷컴, 지역 한인, 교회 게시판, 카카오톡 지역 취업 정보방이 있어요. 면접 준비할 때 정말 떨렸어요.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기본적인 면접 표현들을 찾아봤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이런 문장들을 영어로 적어놓고 거울 보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발음이 엉망이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성의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관들도 제가 영어 못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완벽한 영어를 기대하지 않아요. 모르는 건 스마트폰 번역기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사실 면접이라고 해봐야 10분 정도예요. 복잡한 질문은 안 해요. 주로 언제 일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일할 생각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건 소셜 시큐리티 넘버예요. 가장 중요해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증명이니까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있으면 챙기세요. 신분증으로도 쓰이고 출퇴근할 때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력서는 미리 작성해주세요. 영어로 한 페이지 정도. 한국에서의 경력을 간단히 적으면 돼요. 교회나 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급여 얘기를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한 야간 청소는 시간당 $15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일했는데 주 5일 하면 한 달에 $2,400 정도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 세금이 빠져요. 연방세, 주세, 소셜 시큐리티세에서 대략 $500 정도 빠지니까 실제로는 $1,900 정도 받았어요. 두 번째 아마존 창고는 조금 더 좋았어요. 시간당 $18였는데 여기는 건강보험도 제공해줬어요. 월 보험료가 $200 정도 나갔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풀타임으로 일하면 한 달에 $2,880 벌고 세금 빼면 $2,200 정도 받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호텔 청소가 제일 괜찮아요. 기본 시급은 $17인데 여기에 팁이 붙어요. 손님들이 방에 팁을 놔두시거든요. 보통 하루에 $20에서 $30 정도 팁을 받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시간당 $20 넘게 버는 셈이죠. 다만 호텔은 스케줄이 좀 불규칙해요. 손님이 많은 날은 15개 방도 청소해야 하고 적은 날은 8개만 해도 돼요. 그래서 월급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800 정도 벌어요. 주방 보조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시급 $16에 식사를 제공해줬어요. 하루 2끼 먹으면 식비가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다만 정말 더워요. 여름에는 주방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배달은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만난 분이 우버 하시는데 시간당 $15에서 $2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기름값, 차량 관리비가 본인 부담이라 실제 수익은 그보다 적다고 하셨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동료가 뭔가 말하면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고 제가 뭔가 말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지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모르겠으면 무조건 excuse me 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시 천천히 말해주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번역기 보여드려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bathroom 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쉬고 싶을 때는 break time 하면 되고요. 일 끝났을 때는 finish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웃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미안하다는 표정 지으면 다들 이해해줘요. 특히 sorry는 만능이에요. 뭔가 잘못했을 때,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다 sorry 하고 웃으면 넘어가져요. 동료들이랑 친해지려고 한국 과자나 김 같은 걸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말은 못해도 음식으로 마음을 전달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orea, delicious 이런 단어들로 간단하게 대화도 하게 되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good morning 하고 퇴근할 때 have a good day 이렇게만 인사해도 충분해요. 완벽한 문장 안 만들어도 돼요. 핵심 단어 몇 개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지금부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미리 언급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 필수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없으면 현금으로 주는 일용직만 가능한데 이건 세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금 보고는 1년에 $600 이상 벌면 세금 보고해야 해요. 한인 회계사 돈 받는 게 좋아요.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기준 시간당 $16. 이보다 적게 주면 불법이에요. 쉬는 시간은 4시간 일하면 15분 휴식, 8시간 일하면 30분 점심시간 보장받아야 해요. 초과 근무는 주 40시간 넘으면 1.5배 급여 받아야 해요. 직장 내 차별 문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이, 인종, 성별로 차별받으면 신고할 수 있어요. 한인회나 노동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파트타임도 보험 가능합니다.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회사 건강보험 가입 가능한 곳들 있어요. 건강검진도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나 저렴한 검진 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다쳤을 때는 Workers' Compensation 보험으로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알바의 장벽을 낮추려면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영어 실력 늘려야겠죠?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ESL 클래스는 대부분 무료예요. 그 외에도 도서관 영어 클래스 유튜브 채널들을 이용하면 유용해요. 자격증 취득으로는 Food Handlers License라고 식당 일할 때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CPR 자격증이라고 있는데 케어 관련 일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배달이나 운전 관련 일할 때 필수입니다. 네트워킹은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알바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추천서를 꼭 받아두세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힘든 점들도 많았어요. 나이 먹어서 하는 육체 노동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급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꼭 필요한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미국 직장 문화가 한국과 많이 달라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관찰하면서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부딪혀 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집에만 계시면서 답답해하고 계신 시니어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이가 많아도 환영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 시작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